부산 상륙 무대 낙동강 지킬까? 바로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러 격전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새누리당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성시경 기자, 오늘 지금 새로 발표한 저 뮤직비디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방금 맨 처음 화면을 보셨듯이 모든 비박과 그다음에 친박이 공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물동 최고위원은 손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다른 비박계 의원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갈등은 뒤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겠다. 회의장 앞에서만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국회, 뛰는 국회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무성 대표 종횡무진인데요. 네. 오늘 또 인천에 가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표정이 어땠나요? 뭐 굉장히 밝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은 못 추시는데 열심히 춤도 추시고 과거에 보면 이제 그 공천 갈등이 워낙 심해서 또 진박 후보, 소위 친박 후보들 과연 뭐 유세에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띠띠빵빵이라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최초의 그 관훈클럽에서 토론회 할 때 자기 이제 대표직 물러나겠다고 하고 나서 바로 대구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뭐 최경환 의원과 포옹을 하고 또 가장 독서를 퍼부었던 조원진 의원과도 어색하지만 포옹을 하고 일단 전략적으로라도 이 내부의 이 분열이 외부적으로 보이면 네. 국민들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지금 잘 못 추시는 춤까지 춰가시면서 열심히 저렇게 다니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못 추시는 춤까지 춰가면서 정말 열심히 이 표밭狩이에 나서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저기서요 굉장히 가시가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뭐냐면 민경욱 후보가 바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가 되는 사이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한 6, 7개월 전인가 비서실장하고 우리 민경욱 대변인하고 또 몇 명 같이 앉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하고 전화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쉽게 한다고 하니. 님, 예. 그 대변인 그만두고 나서도 실제로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하나요? 민경욱 대변인 아직도 통화한다고 하는데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민경욱 대변인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직접 얼마나 통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통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나는 통화 못하는데 네. 민경욱 대변인을 한다. 이 얘기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통화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니까. 그럼 당대표가 왜 나는 못하느냐 하고 스스로 셀프 디스한 측면도 있는데 원래 김무성 대표의 발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민경욱 대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깝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힘 있는 실력자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뽑아준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네. 예산도 많이 따오고 여러 가지 지역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대통령과 여당 출신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서로 자주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민경욱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전관 예우가 있는 건가요? 청와대도? 뭐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이 당청 간의 어떤 소통의 그 파트너가 돼야 되는 당 대표는 나는 통화를 못 한다. 네. 이것은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좀 소통에 미흡한 정부다. 이런 것을 김무성 대표가 간접적으로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셀프 디스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김무성 대표가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부산에 갔죠. 네. 부산에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동선이 어떻습니까? 성시원 기자님? 네, 지금 총 한 5개 정도 지역을 다녔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좀 불안하다. 안정화되어 있지만 약간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지역을 콕콕 집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것이 이제 부산 북강서갑인데 여기는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그리고 더민주의 전재수 의원이 붙는 곳인데 후보가 네. 붙는 곳인데 네. 아무래도 더민주의 추격전이 굉장히 조금은 그런 거센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사상이죠. 사상은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오후 2시에
부산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그 김무성 대표가 방문했던 박민식 네, 후보의 그 맞습니다. 사무소, 그러니까 유세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박민식 의원이 대부분 여론조사에 이겼는데 최근에 네. 한 여론조사에서 좀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기서 돌직구 발언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박민식이 뭘 잘못했다고 혼내느냐.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맞죠? 이러면서 네. 도와달라. 다 죽어간 데서 내가 좀 살리러 왔다. 이렇게 좀 재치라고 할까요? 약간은 조금 디스를 하면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힘을 죽어가는 실어주는 살리러 그런 발언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간 것이 다시 한번 보시면 사상이고요. 여기도 새누리당 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천 탈락하면서 무소속 후보인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 의원이 앞서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사갑도 그렇고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영도, 중구를 갔거든요. 자신의 지역구를 잠깐 이 처음으로 영도 간 얘기 거죠. 지금 조금 네.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손수조 후보의 그렇죠. 사무소에 또 그 바로 뒤에 저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거기 맞습니다. 나갔던 거기 방문했던 최경환 의원이랑 같이 있네요. 그렇죠. 손수조 후보가 아직 사실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모두 찾아가서 이렇게 힘을 강하게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네. 사갑 갔고 자신의 지역구 처음으로 갔습니다. 중구 영도구를 가서 네. 조금 2시간 동안 유세를 펼쳤고 마지막으로 간 것이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죠. 남구을을 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했죠. 여기도 이제 더민주 후보 아직은 좀 괜찮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더민주 후보의 인기가 조금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오늘 김무성 대표가 간 지역이요. 딱 정확히 4년 전에는 이 당시 민주통합당이 부산에 이 깃발을 꽂겠다라고 했던 그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 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더라도 북강서갑, 사상, 사하갑. 네. 낙동강이 그리 흘러서 이제 그 남해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야당이 부산에서 어떤 지지세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낙동강 벨트를 굉장히 당시 문성근 후보도 내세우고 또 문재인 대표도 직접 출마를 해서 이제 낙동강 벨트를 공략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야권이 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낙동강 벨트를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수성을 할 것 같으니까 네. 과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이제 대부분 그대로 출마를 했는데 북강서갑의 전재수 후보는 19대에 이어서 또 나온 후보고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측근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전양숙 여사의 부속실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광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사상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 당선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배재정 의원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이 문재인을 좀 키우겠다. 뭐 이제 이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가 하면요.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그렇죠. 제주도 4.3 그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그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8주년 4.3 희생자 추도식이었는데요. 이제 각 그 당의 대표와 뭐 선거를 총괄하시는 분들의 자격으로 오셨는데,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그리고 이상돈 선대위원장 이렇게 가셨는데요. 네. 이게 그 좀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그 당시에 선거를 같이 총괄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김무성 대표는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맡으셨었고,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국민행복추구위원장 맡으셨고, 이상도 선대위원장 정치쇄신특별위원 맡았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저 세 분이 네. 지금은 세 당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종대 부국장님. 예. 어떻습니까? 4년 전에 정부 여당을 이끌던 그 세 분이 4년 뒤에, 바로 4년 뒤에는 3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좀 후진적인 정치 한 단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고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전체 공천을 다 또 담당을 또 했었고. 선대위 대표. 예. 그리고 이제 이상돈 선대위원장 지금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저 4년 전 그 선대위 당시의 그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요. 예, 같이 네. 바로 옆에. 당시에는 다 아군이었던 예.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4년 뒤에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각 정당이 각각의 정책, 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이 정당이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그리고 심지어 지역 안에서도 각각의 정치적인 인물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제 끝난 다음에 기자들 만났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 와서 참배하시라 했는데 안 온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자암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이제 참모 역할을 했을 때는 제주 4.3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되시거든 꼭 한번 국가 행사니까 참석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네.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네. 총리가 이제 대신 보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4.3에 대한 의미를 대통령이 조금 더 살리려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더 의미가 깊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순위 확인하겠습니다.